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업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규모 부실 사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출금으로 기준을 보면은 25%가 넘거든요. 맞습니다. 예, 3군데가 넘는 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도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금리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앞으로 채무 상환이 좀 어려울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할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은 매출이 안 오르게 되고 물론 갚아야 되는데 뭐 갚을 돈도 없고 예. 무엇보다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2년 새 자영업자 대출이 한 31% 전체적으로 금액을 본다 그러면 네. 늘어났고요. 1인당 통계적으로 봤더니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대출을 안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예.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중채무가 이제 문제인데 금융권에서 이제 다중채무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도 이제 리포트 하셨는데요. 이제 3개 이상 대출을 좀 받은 이런 예. 채무자들 우리가 다중채무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중채무자 아까 수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 이제 개인 사업자의 차주 중에서 수로 본다 그러면 한 9.8%가 이제 다중채무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잔액으로 본다 그러면 24.8%. 그러니까 전체 개인 사업자의 그 차주들 중에서 예.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다중채무가 한 24.8%다 보니까 사실 상당하죠. 상당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거 부실화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더 이제는 또 위험한 게 지금 이제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그런 다중채무자 포함해서 개인 사업자들에게 상환유예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에 끝납니다. 아. 지금 뭐 한때 그랬죠. 주식시장에도 그랬지만은 예. 금융권이 은행주들이 인기가 많았던 게 사실 그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사실 연체율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연체율이 떨어진 이유가 사실 정부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상환유예를 빚에 대한 예. 상환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연체율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3월로 종료된다 그러면 이제 은행권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만약에 상환유예가 끝난다 그러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갚을 돈이 과연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리스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는 시장의 전망이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금융안전 보고서에서도 특별히 거론할 정도로 예. 이거 빨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네. 정도로 사실 거론까지도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자 수의 10%가 대출금의 25%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좀 지표상으로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뭐 지금 여기에 연장선인데 네. 창업한 개인 사업체가 평균 존속하는 기간이 지금 3.8년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가 네네. 나왔거든요. 특히 35세 미만의 청년이 2.3년, 2년 조금 넘어서 이제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뭐 그동안에는 청년 실업률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창업을 많이 지원했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근데 이게 좀 맞습니다.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지표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죠. 이게 들으면서도 좀 씁쓸하고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생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전월통계연구에서 조사기간, 그러니까 연구 통계를 자료가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혹 오해를 할 수 있는데 19년 이후부터는 요 데이터는 아니고요. 예. 논문에서 밝혔던 게 조사 기간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제 자영업자를 조사한 거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본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의 1년 생존이 78.9%. 근데 이게 1년 생존율이 거의 80% 육박하지만 매년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5년에는 31%밖에 생존율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5년 안에는 7은 다 아웃을 한다 시장에서 예. 10분의 7은 뭐 아웃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네.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좀 2%또밖에 안 됩니다. 이게 2.9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채 3년을 못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아무래도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자금 부족입니다. 예. 또 한 가지가 경험 부족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쯤보다 떨어지거든요. 사실 아. 작년쯤 창업들보다 예. 청년 창업의 생존율이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준비된 창업을 좀 준비할 많은 교육을 좀 해야 된다는 네. 시장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기 앞서서 충분한 일단 창업에 대한 교육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충분히 시킨 다음에 시장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제는 시각이 이제 비판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전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았으면은 코로나 시기에는 더 폐업률이 맞습니다. 높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일단 지표가 나타났는데 네네. 지금 질적인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면면이 보면 어떤가요? 확실히 그 고용 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뭐 통계를 본다 그러면 양적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18일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취업자 수가 한 2,727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예. 전년보다 한 36만 명 정도는 이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취업자 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통계청 자료를 이제는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써서 나오는 사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령 일자리라든지 네네.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고용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질적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취업 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36시간이면 거의 단기 아르바이트 네.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불안전 취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불안전한 취업자 수가 매년 좀 증가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는 계속 갈수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전한 취업자 수가 숙박음식업 예. 그다음에 이제는 뭐 고용 도소매업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이런 불안전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질적인 어떤 향상도 끌어올려야 된다. 양쪽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 이런 어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주식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로 꼽히고 있는 지금 LG 네네네.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지금 뭐 기관이 주문한 그 단위가 경단위를 찍으면서 굉장히 흥행 열기가 뜨거운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일반 청약 또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뭐 수요 예측에서 2023대 1 그래서 저는 역대 최고를 기록을 예. 했구나. 역대 최고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였거든요. 이게 한 1883대 1을 기록했는데 예. 그때도 이슈였어요, 사실.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수요 예측에서 그랬는데 뭐 이거를 돌파를 했으니. 근데 수요 예측에서 성공을 하면은 일반 공모도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수요 예측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경단으로 사실 이게 청약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네. 고소를 냈기 때문에 물론 뭐 실제 경단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기관 투자자에 그만큼 관심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상담 범위를 희망 상담 범위를 3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이죠. 이제 일반 공모가 이제 청약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 눈치 싸움이 당연히 이제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최소 증거금이 이제 150만 원이 필요한데 네. 그냥 최소 10주니까 거기에 50%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300만 원에 50%에서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균등 방식과 이제 비례 방식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 싸움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복 청약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군데를 딱 노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럼 균등으로 가느냐 비례로 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균등이라는 게 경쟁자가 많으면 네. 못 받아요, 사실. 아. 그러면은 물량이 가장 많은 이제 KB 증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이제 눈치 싸움이 심하겠죠. 예. 가장 물량이 많은 게 KB 증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균등으로 받는다 그러면 균등으로 받으면 경쟁장이 치열하면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많아지면.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 주, 세 주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네네. 실제로 보면은 두 주는 제가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워낙 인기가 치열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균등으로 간다 그러면 KB증권은 피하시고 예. 약간 이렇게 규모가 작은 뭐 신영이라든지 하이투 뭐 증권 이런 데로 가셔갖고 받으시는 게 오히려
균등 방식은 더 낫고 예. 비례 방식은 당연히 이제는 뭐 KB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물량이 많은 대신증권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예.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내일 이제는 딱 경쟁률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청약 건수 확인하고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이 정말 더 뜨거운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보다는 내일 경쟁이 더 뜨겁다는 네, 전망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상장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한 1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뭐 그것도 넘는다는 전망도 있고요.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사용을 할지 이것도 계획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 LG 엔솔이 이제는 상장을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시총은 이제는 네. 뭐 2위로 될 가능성이 뭐 확실해지고요. 예. 뭐 LG 엔솔도 이제는 코스피에서 2위겠지만은 LG 그룹 자체도 사실 이제는 시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그룹 다음에 이제 2위로 이제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LG그룹 시총이 막 200조 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업계의 순위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사실 큰 이슈기도 한데 그럼 이런 막대한 자금을 받았으니 투자를 받았으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아실 겁니다. GM과 이제는 그 조인트 벤처를 예전에 만들었었거든요. 예. 얼텀설 셀즈라고 해갖고 오하이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 연도부터 가동이 예정돼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테네시 공장이 있는데 이게 2023년부터 가동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많은 투자를 지금 LG 엔솔, LG 화학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했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는 차세대 먹거리로 본다 그러면 뭐 다양한 먹거리가 있겠지만은 예.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한 기업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전망성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뭐 배터리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시장 전망성이 밝긴 하면서 네네.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 국내 증시는 현재 박스권에 머물고 네. 있잖아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뭐 금융권이나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본다 그러면 뭐 상저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뭐 테이퍼링 이슈는 이미 끝났고요. 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 시장은 조금 작년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예. 거기에 이제는 LG 엔솔이 좀 변수로 또 작용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는 2,900선이 좀 깨진 이유가 네. 일단은 청약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매도세를 다 던졌습니다. 이 청약 증거금 마련하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이유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워낙 인기 있는 종목이고 무엇보다 이제는 2월 14일에 MSCI 지수죠.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뛰게 됩니다. 알거든요. 이건 청약하시는 분들도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 알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라는 인기 요인의 한몫이에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고 수급 쏠림이 LG 엔솔로 확 들어가고 지금도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눈에 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 예전에 삼성생명이 IPO 했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났었거든요. 예.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대형주들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국내 지수는 많은 인기를 좀 얻지 못할 가능성은 역시나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장하고 직후에 조금 또 매도세가 이어지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보수 의무, 그러니까 보유 의무 예금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락업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락업 걸린 부분은 아무래도 팔지는 못하니까 네. 사실 팔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보통 IPO를 하게 되면 순간 올랐다가 이제 매도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오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지금 한때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신라젠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네.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오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은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과연 상장이 될까? 아니,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될까가 예. 사실 관심사인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2020년 5월에 이미 그 실질 심사가 사유가 발생해서 공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이제는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요번에 오늘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이슈가 나오면 예. 상장 폐지가 되나 보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심의위원회 재심의로 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심사 기간을 줍니다. 재 개선 기간을 이제 1년 더 부여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상장 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끝난 게임은 아닌데 이게 왜 신라젠에 가장 관심이 많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92%를 가지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장 폐지된다 그러면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역시나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심의위원회로 가서 아마 재심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오늘 이건 뜯어봐야 나와봐야 아는 얘기다 보니까요. 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